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8월 1일입니다. 2024년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장이 아쉽게 끝났죠. 예, 아침에 뭐 이렇게 장중에 또 오르다가 막판에 좀 부진하게 끝나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요. 오늘 일본 증시가 이제 엔화 강세 때문에 좀 안 좋았고, 한국은 좀 잘 가다가 좀 막판에 힘을 좀 쓰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장은 좀 끝났고, 오늘 일단 미국 증시하고 오늘 FMC 열렸죠. 그리고 메타 실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AI 과잉 투자론이 좀 확산되고 있다. 요게 사실 요즘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얼티엄 셀즈가 율초나 배터리 소재 1.5조 원 첫 계약 해지했는데 이제 그 내용하고요. 그다음 오늘 2차 전지가 좀 올랐어요. 올랐는데 아마 이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앨범알이 호주 공장 확장 중단한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업황이 안 좋은데 이제 확장 안 하겠다는 거죠. 거기에 해리스 지금 부통령의 지지율이요,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경합주에서 이기고 있대요. 그러면 이건 전기차의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좀 2차 전지가 조금 강세 보였고, 그 외에 이제 삼성전자, HK이노엔, 아이센스, 삼성전기, APR, 삼성물산, HCT, 세트레가의 파트론, 이런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미디어 드라마 제작사 참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는데 좀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투자 전략까지 한번 말씀을 좀 한번 빠르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오늘 나스닥이 정말 미친 듯이 올랐고요. 2.64% 올랐고, 반도체가 7%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12% 올랐으니까 뭐 말 다 했죠. 그래서 올라갔던 뭐 배경은 뭐 엔비디아 낙폭과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친 것 같은데, 핵심은 미국 빅테크가 투자 많이 한다, AI 투자 안 줄인다,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고, BOJ가 공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생각보다 좀 공격적이었죠. 그래서 엔화가 급등하고 달러는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전쟁 우려가 커진 게, 하마스의 그 지도자가 이란에서 살해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전쟁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래서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 치욕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좀 전쟁할 가능성이 높아진 게 좀 부담이었고, 오늘 기술주들은 많이 올랐고요. 특히 이제 뭐 메타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자본 지출 줄이지 않고 계속 투자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제 많은 빅테크가 투자를 안 줄이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반등한 거 막판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빠졌다가 좀 이제 회복은 됐는데,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이 AI 기능이 코파일럿 때문에 가입자가 많이 늘었다, 사용자가. 그걸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AI 서비스를 이용했더니 고객이 늘고 있다. 이걸 좀 언급을 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조금 이제 바뀌었던 것 같고요. 또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를 탑픽으로 꼽았어요.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도 오늘 이제 12%나 올라간 이유가 됐고, 뭐 이익 상향 조정하고 이제 블랙엘이라는 신제품 나왔고, 뭐 그런 것들이 긍정적일 것 같다. 그래서 밸류도 합리적이니까. 근데 오늘 12%나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미 또 올라버렸죠. 그래서 어쨌든 모건 스탠리가 좋게 얘기를 해줬고, 또 낸시 펠로시 예전에 전 하원 의장이 엔비디아 주식을 또 만주 샀고, 옛날에도 엔비디아 콜옵션 사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좀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FMC가 열렸는데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근데 몇 가지 변화만 있는 게, 일자리 증가가 강하다는 걸 완화로 바꿨어요. 약간 고용 둔화를 신경 쓰고 있는 거죠. 인플레는 높다를 다소 높다로 수정했고, 최근 몇 달간 인플레 적당한 진전이 있었다를 약간 진전이 있었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 FMC는 인플레 위험이 여전히 그러니까 인플레에 방점을 뒀어요. FMC가 이중 책무로 바꿨어요. 이게 뭐냐면 고용과 물가 둘 다 잡아야 돼요. 고용도 신경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톤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들어보시면 아, 금리 인하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금리를 언제 낮출지는 얘기 안 했고 그냥 물어보니까 9월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0pp 한 번에 50pp 낮추는 건 아니고 그리고 9월에 인하 가능성을 어쨌든 명확히 드러냈다. 예,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급락하고 달러 떨어지고 예, 이런 이제 흐름이 나왔고 전일 BOJ는 뭐 말씀드렸죠. 기준금리 인상했고 일본은행 이제 분기 채권 매입액을 줄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채권 매입하는 걸 줄인다는 거는 이제 통화 정책을 조금 긴축적으로 바꾸는 거고 우에다 총리는 금리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요. 0.5 지금 0.25%인데 0.5%가 마지노선 아니다.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래서 10월, 12월 더 올릴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더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그 엔화에 영향을 줬고 특징주는 엔비디아가 뭐 12% 뭐 다 올라갔습니다. 반도체가 그냥 난리가 났고요. 근데 이런 거 비하면 우리나라는 참 답답하죠. 이게 뭐 오른 것도 아니고 미국이 반도체 올라도 예, 참 퀄컴도 정규장에 8% 급등했고 근데 시간에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게 아침에 쓴 거라 지금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ARM 퀄컴 ARM은 좀 안 좋게 나와서 시간에서 폭락했고 웨스턴 디지털도 안 좋고요. 근데 퀄컴은 좋았는데 아마 아까 보니까 마이너스로 바뀐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빅테크는 어쨌든 좀 혼조세였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나빴다가 좀 많이 회복됐고 메타가 실적이 아무튼 좋았고요. 메타가 예상보다 실적도 좋았지만 뭐가 좋았냐면 지출을 그러니까 예상보단 지출이 많지 않았지만 이제 지출 그 추정치를 더 올렸어요. 올해 전체. 그러니까 더 너무 늦기 전에 용량을 구축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예, 내년에 자본 지출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엔비디아 주가에도 그러니까 이 AI 쪽에도 좀 좋게 작용했고 시간의 거래에서 그래서 엔비디아가 막 오늘 오르더라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러니까 메타 이런 내용들이 반도체한테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줄일 수도 없고 AI도 중요하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AI 과잉 투자론 확산되는데 세 번째 빙하기가 오고 있대요. AI가 예전에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AI가 지금 AI로 빅테크가 2조 달러 시총이 올랐는데 연매출 3천, 4천억 달러 벌어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수백억 달러래 AI로. 그러니까 돈 버는 거 보여줘.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고 골드만삭스의 아마 글로벌 주식 리서치 애널리스트인 것 같은데 이 짐 코벨로가 AI는 과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혁명을 가져오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또 딱 평가절을 좀 해버렸어요. 예, 왜냐하면 보통은 비싼 거를 싼 게 대체하거든요. 그죠? 비싼 기술을 싼 기술이 이제 나중에 대체하죠. 대중화되죠. 근데 AI는 지금 비싼 기술이에요. 비용이. 근데 이 기술로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니까 상대적으로 AI 비용이 훨씬 비싼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반대라서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생산성이 증가했다는 것도 안 보인다 아직은. 데론 에스모글로 MIT 교수도 예, 그 대규모 원해 모델은 뭐 정말 인상적이지만 이걸로 생산성이 10년간 5%밖에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이 세카이 캐피탈은 많이 말씀드렸죠. AI로 돈 벌려면 6천억 매출 나와야 되는데 1,000억 달러밖에 안 된다. 이거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 결론 뭐예요? 돈 벌으라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당장 돈 벌어요? 시간이 걸리죠. 애플도 아이폰에 AI 넣고 올해 좋겠습니까? 내년이 더 좋죠. 네. 점진적으로 이제 시장이 열릴 텐데 시장은 이제 주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너무 빨리 이제 돈을 벌기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AI로 돈 버는 걸 보여주긴 해야 돼요. 투자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게 점점 안 되고 기대를 하회하면 시장은 실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빅테크들이나 이런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뭐 아니면 온디바이스 AI 기기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이 랠리가 오래 가는 건데 그러지 않으면 뭐 언제든지 이번처럼 막 급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까지 보실 필요 없어요. 뭐 지금 미국 기업들 중에 AI 쓰는 게 5%밖에 안 되니까, 예, 5%밖에 그 생산성 향상 안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근데 결국엔 대중은 되겠죠. 될 텐데 그 속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얼티엄 셀즈 어제 얘기해드렸지만 이제 이게 그 해지된 이유가 뭐냐면 GM이 요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GM과 LG가 배터리 공장을 서로 만든 거죠. 상공장까지 하기로 한 건데 아마 상공장 같고, 그래서 이제 일촌화하게 그 파우치 배터리니까 그 보호하는 필름을 1.5조 원짜리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일촌화는 거기에 맞춰서 증설을 했는데 갑자기 GM이 이제 위약금 감소하고 해지 작업을 진행을 한 거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LG가 그거를 이제 요청을 했던 거고, 근데 이유가 뭐냐면 차가 안 팔려서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3공장에서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뭐 전기 픽업 트럭도 올 이제 내년 말이 아니라 26년 중반으로 미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되니까 일단 좀 해지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율촌화학에서는 이제 그 이제 아마 소송할, 그러니까 위약금 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그거 안 주면 뭐 소송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예, 그만큼 지금 전기차 캐즘이 되게 심해요.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결국엔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다시 또 좋아집니다. 포드도 지금 공장 가동 시점 미뤘고, 폭스바겐도 구조조정, 에코프로는 양극재 생산 능력을 하향 조정했고, 예, 정말 지금 겨울이 너무 심하게 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제 다 반영은 많이 됐는데 어쨌든 이제 뭔가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이런 모습이 나와야 분위기가 바뀔 텐데 어쨌든 지금 만만치는 않은 거죠. 근데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제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그러니까 이차전지가 어제도 한번 충격 받았던 건 이런 이슈들, 예,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공장 배터리 공장 그런 게 좀 작용을 계속했다, 예,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뭐 이런 이슈는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고요. 근데 오늘은 주가 올랐던 게 앨범알이 호주에 공장 짓고 있었어요. 수산화 리튬. 그래서 근데 갑자기 이제 요거를 인력을 40% 감축할 거라고, 더 이상 증설 안 하고 생산 능력이 반토막 낼 거라고 합니다. 현재 5만 톤인데 2만 5천. 그러니까 라인이 이제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앨범알은 케마트 공장을 10만 톤 생산 규모로 4개로 확장하려고 그러는데 네 번째 만드는 건 안 하고요. 세 번째 라인 건설도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격이 더 떨어질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뭐죠? 이제 바닥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도 거의 바닥 왔고, 이 세계 1위 회사가 이제 중단시켰다는 건 뭔가 이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신호가 아닌가.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구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업황이 안 좋을 때. 그 약간의 뭔가 신호탄이 좀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해리스의 지지율 상승 이것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뉴스가 나왔던 건데 그 한국 반도체도 그렇고 어제 일본 반도체 급등했던 게, 미국이 중국 수출 반도체 장비 같은 수출 규제하죠. 미국 기술을 쓰면 미국에 일일이 허가 받아라. 근데 거기에 한국, 네덜란드, 일본 건 빼주겠대요. 좋죠, 그건 당연히. 일일이,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 중에 미국 거 안 들어간 건 없어요. 일일이 다 규제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만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긴 하죠. 그러니까 대만은 들어가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점이긴 한데 어쨌든, 예. 수출 규제를 받는 국가는 이런 국가들은 포함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이번 달인가요? 아마 발표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으로서는, 우리로서는 조금 시간을 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에 반도체 수출하잖아요, 장비. 이제 그런 회사들도 조금 약간 나아질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 이제 보고서 많이 나와서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황민성 연구원님은 회사가 잘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거는 그 회사 제품을 서로 원하는지, HBM을 엔비디아가 원하고 이미지 센서를 애플이 원하고, 그럼 잘 되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가 그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삼성전자 2분기 디램 매출이 2018년과 2021년 3분기 100억 달러거든요. 거의 여기까지, 그 근처까지 왔는데, 근데 PC일 때 매출이 20억 달러, 스마트폰일 때 40억, 클라우드 더해져서 100억 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랑 똑같다는 거는 이쪽이 줄었을 수도 있지만 AI가 반영이 안 된 거 아니냐,
100억 달러. 지금 AI가 붙어 있는데 삼성이 예전의 매출과 비슷하다. 그러면 AI가 지금 아직 안 붙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AI가 붙으면 이제 저 최고점 매출 넘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 4분기에 디램 매출이 170억 달러 갈 것 같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주셨고,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연구원님은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를 대체할 일부 솔루션 우려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엔비디아 거 뭐 안 쓴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애플도 막 그렇고. 근데 근본적으로 엔비디아의 야성을 훼손하기는 어렵다. 예, 추론 중심으로 한 이 그 가속기들이, 예, 그리고 애플의 데이터 센터에서 엔비디아를 뺀다고 해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전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너무 막 엔비디아 거 이제 안 써서 HB 안 쓴다. 이렇게까지 이제 너무 확대 해석할. 그리고 구글 거에도 들어가요. HBM은 어디든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요. 유진의 이승우 연구원님은 어제 그 컨퍼런스 콜 IR을 보면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설명한 거를 정말 오랜만에 봤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혀있던 혈이 뚫렸어요. 사실 명확하게 언급은 안 했어요. 우리 공급합니다. 얘기 못하죠. 비밀 때문에. 근데 돌려 얘기했죠. HBM3 비중이 그 4분기에 60%까지 간다. 이 얘기는 엔비디아 공급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할 자신감이 있는 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우 연구원님도 딱 보시고 이제 정말 이 뭔가 막혀 있었던 이 혈이 뚫린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피크아웃 논란도 있었고 AI 피크, 뭐 정치 불확실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 믿을 건 실적과 밸류고 삼성전자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괜찮다. 그리고 TSMC랑 간격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실적도 시총도. 근데 이제는 좁혀 나갈 때다. 그래서 인텔과 함께 루저였지만 삼성전자가 그 불명예를 많은 거 굉장히 좀 긍정적인 호평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 HK 이노엔도 실적이 나왔는데 하반기 기대된다. 이번에 그 파업 이슈가 있었죠. 의사 파업이 있었는데도 이익이 58.8%나 늘었고 수익제 매출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지금 임상 3상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그게 K캡이 지금 미국 임상이 끝났고요. 이제 임상을 끝내서 미국에 승인받을 일 남아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경쟁 약물 복켄자 다케다 제약건데 일본에 이건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같이 승인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교보의 김정현 연구원이 Q&A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의사 파업이 있으면 사실 수익자 매출이 줄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 왜 더 이익이 늘어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상보다 파업이 길 걸 예상을 하고 그 중형급 소형급 병원으로 환자 이동을 그러니까 미리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미리 대응을 했대요. 그러니까 파업이 길 걸 예상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상보다 좀 파업이 길잖아요. 근데 긴 상황 속에서 대응을 해버린 거예요. 대형 병원에서 중형급, 소형급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업 여파를 크게 하니까 회사가 이제 전략을 그렇게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의사 파업에도 영향은 좀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이센스는 카카오 헬스케어랑 그 파스타라는 앱에서 같이 판매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연소결당 측정기가. 근데 생각보다 2분기엔 거의 안 팔렸대요. 1분기 많이 팔렸는데. 그래서 혈당 측정기 매출액은 18억밖에 팔리지 못했고, 다만 카카오가 빠진 공백을 직접 판매, 한독 이쪽으로 좀 돌리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은 한 것 같습니다. 3분기에는 좀 흑자 전환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무보정이에요. 지금은 보정을 해야 돼요. 아이센스 거. 그러니까 한 번씩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 몸에 맞게 이제 혈당 측정할 때 보정을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무보정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무보정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데, 이제 올해 8월에 이번 달에 국내 식약처에 변경 허가 신청하고 내년 1분기에 아마 이제 승인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이어트 일반인들이 혈당 다이어트 하려고 요즘에 여기 딱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무보정 제품이 있어야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내년에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충현 연구원님도 아쉽다. 카카오 헬스케어 양 매출이 200만 원밖에 안 됐대요. 1분기 14억을 매출했는데. 카카오 눈높이 낮추고 다만 자체 판매로 12억 팔았으니까 그건 잘한 것 같다. 하반기에 유럽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자 이런 부분도 있고, 다만 비용 증가는 좀 불가피하다. 아가매트릭스라는 이제 대리점 그러니까 유통상을 인수했기 때문에 유통망을 약간의 그런 비용 증가는 좀 감안해야 된다. 그러나 하반기가 좀 상반기보다는
낮다라는 이제 분석이고요. 삼성전기는 이제 업톤이다. 일단 뭐냐면 MLCC 이익률이 결국엔 이제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을 결정하는데 결국 판가도 오르고 출하량도 좋았고 MLCC 양과질 모두 좋았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사양 중심으로 바뀌죠. AI 자동차 여기서 탑재량이 늘어나고 근데 이걸 만드는 업체 몇 개 없고 IT용은 수요가 안 좋지만 그만큼 공급도 크게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괜찮다. 다만 기판 쪽은 고사양 기판은 뭐 수요가 성장하고 있는데 전통 서버나 PC가 아직은 수요가 부진해서 전체 기판은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린다. 다만 삼성전자에 주로 이제 납품을 하니까 삼성전자가 미국 고객사 위주로 물량과 점유율이 늘어나니까 뭐 이 부분도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하이투자 고혜연구원님은 그러니까 MLCC는 괜찮아요. 보시면 MLCC가 가동률이 90%나 돼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전망치를 낮췄어요. 왜? 그 베트남 신공장 감가상각계 부담이 있고 카메라 모듈 쪽 있죠. 이쪽이 수혜가 크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MLCC는 좋은데 다른 이제 사업도 하죠. 카메라, 플리츠 BJ, 기판 이쪽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약간 이익에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메리츠 양승수 연구원님도 3분기는 추정치 하회한다. 똑같아요. 카메라 모듈과 그러니까 핵심은 MLCC는 좋아요. 또 엔조도 끝났고 그래서 그런 건 좋은데 이쪽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AI PC나 이런 흥행이 결국 이제 AI PC가 나올 텐데 이게 잘 팔려야죠. 그래야 또 모멘텀을 받을 것 같습니다. APR이 어제 급락한 이유가 여기 알려져 있어요. 예, 어쨌든 어제 뭐 IR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회사에서 어제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를 낮췄대요. 미국 그러니까 매출을 좀 하향 조정했대요. 그게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쳤고 미국 매출이 좀 더디다고 하고요. 예, 그렇지만 화장품은 좀 견조한 것 같은데 디바이스가 아직까지 미국에선 좀 대중화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좀 내용이고 키움에서도 속도는 좀 느려졌다. 다만 방향은 여전히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성장이 기존 예상보다 더디다. 예, 방향은 확실하다. 미국 성장세는 양호했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 지속되지 않겠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국 아마존에서의 실적과 11월 블랙 프라이데이, 12월 홀리데이 이런 시즌에 대해서 좀 계속 그때 흐름을 봐야 되고 다올 투자에서는 이제 주가 회복하려면 결국 홈뷰티 요게 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화장품은 견조하고요. 9월에 초음파 기기가 나온대요. 이게 효과가 좀 빨라요. 예, 그래서 요걸 좀 기대해 보자는 내용이고 미래에셋의 배송희 연구원님은 역시 그 기기 판매가 좀 일어나야 된다. 주가 하락은 좀 과되어 있다. 예, 다소 과했다. 왜냐하면 매출을 1,000억 낮췄거든요. 근데도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은 어쨌든 기기 판매가 확실히 좀 늘어나는 게 보여야 된다. 그래서 약간의 좀 기대에 못 미쳤던 이런 내용들이 좀 주가에 부정적이고 시간은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장품의 지금 선전을 봤을 때는 주가는 이제 바닥을 다질 것 같은데 올라가려면 그 잘 팔리던 이 기기 있죠. 이 홈뷰티 디바이스가 미국이든 국내든 다시 잘 팔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바뀌는 흐름을 이제 추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삼성물산은 이제 뭐 실적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도 좋고 바이오레저, 시금 이런 게 약진하면서 실적을 좀 만회했다 이런 내용이고 레저 이익이 크게는 이게 레저가 어디예요? 그 어디입니까? 이 에버랜드. 예, 저도 안 간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에버랜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금 쪽. 예. 그 다음에 외식 물가 뭐 이런 걸로 급식수가 또 증가한 것 같고 식자재 유통 확대 등의 효과도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지분 가치가 엄청나요. 그게 매력이죠. 근데 다만 저게 할인 받으니까 좀 아쉽고 HCT는 이제 인증 같은 거 해주는 거죠. 뭐 이렇게 신제품 나왔을 때 인증해주고 하는 건데 매출 이번 실적 잘 나왔어요. 특히 플래그십 예를 들면 삼성의 최고 사양 스마트폰 있죠. 갤럭시 시리즈, S 시리즈 그게 나오면 그거 인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에도 플래그십 태블릿 PC, 국군 재정관리 단량, 교정 자동화 시스템 뭐 이런 거 방사원자 수주에 대한 이런 것들 다 인정하고 이제 보정하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하니까
긍정적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시험 인증에서 모바일 인증이 북미만이 아니라 유럽까지도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기 전에 인증받아야 돼요. 뭐 갤럭시를 팔고 싶으면 해외. 태블릿도 늘었고 인도네시아 좋았다. 교정에서는 이제 그 방산 쪽 교정 자동화 공군 쪽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콜드체인 신선식품 배송용 트럭 관련 사업도 고성장하는 것 같다. 인증 항목도 늘고 시간이 늘면은 이 물량과 단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성장이 이어진다. 요 내용입니다. 세트레가이는 이제 어쨌든 실적은 안 좋았어요. 왜? 항상 발목 잡는 게 자회사예요. 본업은 좋아요. 위성 쪽은. 이번에 자회사 SIA가 비용 증가로 적자났어요. 수주잔고, 저는 근데 긍정적으로 보는 게 수주잔고가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걸로 돈 버는 거거든요. 위성 수주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자회사 그래서 아마 좀 일부 구조조정을 할 것 같더라고요. 비용 구조.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좀 이어지면 좀 실적은 나아질 것 같고, 역시 그 자회사 두 개거든요. SIS는 내년에 자체 위성 스페이스 IT가 내년에 뭐죠? 스페이스 X에 그 펠콘 9에 실려서 발사되거든요. 근데 그게 해상도가 되게 높은 위성이에요. 그거 영상 이제 성공하면 영상 확보해서 아마 흑자전 할 것 같고, 예, 그래서 자회사 실적은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은 좀 아쉽습니다. 자회사 적자가 좀 아쉽지만 본업은 잘하고 있다. 여전히 아이디어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파트론이 정말 주가 그렇게 안 좋은데도 깜짝 실적 나왔어요.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카메라 전자담배가 좋았고, 폴더블 폰에도 카메라가 들어가서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들도 다 잘 되고 있어서, 근데 주가는 안 가요 참. 예. 성장을 못한다고 시장이 인식하는 건지, 근데 아무튼 올해 매출 27%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디어 쪽은 이제 내실 다지며 버티기 모드라는 이제 내용의 제목인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긴 보고서 중에 핵심만 그냥 추려본 거예요. 방송사들이 드라마 제작 안 해요, 편성을. 그리고 지금 올림픽까지 겹쳤어요. 이유는 비싸요. 드라마 제작비가 비싸니까. 배우들의 몸값도 굉장히 비싸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당 10억에서 많게 20억이니까 못 만들어. 그러니까 보통 12부작, 뭐 16부작 만들면 200억 가까이 드는 거예요. 예. 보통 돈이 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편성을 줄여버렸고, 다만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데 안 줄였어요. 대신에 드라마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요새 예능과 다큐를 많이 해요. 그게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사는 참 여러모로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래도 4분기에 지상파 케이블 종편이 드라마 편성술로 비워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아마 채울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중순 이후에 아마 이게 MBN이겠죠? 예. MBN 주말, ENA 월화, TV조선 MBC인가요?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MB만 돼 있죠? 아무튼 요런 이제, 왜냐면 여기 MBN도 있으니까 아마 MBC 같고, 그 MBN 채널A 주말 슬롯은 신작 편성이 예정돼 있고, 9월은 상반기보다 좀 나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뭐냐면 최악은 지나갈 것 같아요. 드라마 편성들이 잡히면 어쨌든 제작사는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4분기에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드디어 나오고 지옥 시즌2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분위기를 바꾸겠죠. 그래서 어제도 스튜디오 드래곤도 한 분이 이제 물어보시던데, 아무튼 뭐 드라마 제작사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인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기대할 만한 요소는 이제 하반기엔 일부 나오긴 한다. 단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 전략 관련해선 신한투자의 노동길 연구원님은 미국 주식시장이 너무 쏠렸대요. 역대급으로. 그래서 이분이 보기에는 쏠림이 완화되면서 주가가 빠진 것 같다. 빅테크에서 이제 너무 쏠린 게 반대로 가니까. 코스피는 실적 좋고, 참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실적 EPS는요 가장 좋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안 가요 주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답답한 거죠. 네. 4분기 실적은 좀 안 좋을 수도 있대요. 근데 항상 안 좋아요 4분기는. 일회성이 많아서.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이런 논리 3분기에도 좋으려면 수출이 꺾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수출 잘 나왔죠 7월달. 그래서 수출이 꺾이지만 않는다면 괜찮고, 그리고 PER 밴드 하단은 9.5배다. 이게 2,750이니까 2,750 이하에선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서는 뭐 싸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디어는 금리가 떨어지면 수혜죠. 헬스케어, 뭐 바이오죠. 실적이 좋게 보는 거, 반도체, 조선, 비철금속, 운송, 주주환원 해주는 거, 금융, 자동차, 필수 소비재.
근데 이들 중에 좀 많이 오른 거는 또 조금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요. 예. 삼성의 유승민 연구원님은 금융시장 위험 선호 지표는 대체로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기업이나 경기의 성장 모멘텀은 조금 둔화는 되는 것 같다. 근데 감익은 아니다. 미국 기업들은 3, 4분기 다 좋대요. 이익이. 주식 비중 확대 유지하지만 위험 관리도 좀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미국은 강세장에서 조정폭 한 10%까지 나왔대요. 네. 한국은 이익 전망 좋은데도 부진하다. 근데 선행 지표 중에 글로벌 채권형 펀드로 자금 흐름이 나오면 랠리가 끝나지 않았대요. 뭐냐면 채권형 펀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주식형도 들어와요.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근데 지금 채권형 펀드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아직은 끝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정보기술, 중공업, 헬스케어 산업재가 이익이 괜찮다. KB증권은 8월 자료를 내놨는데 시장에 그 분기 시그널은 없대요. 주가 랠리는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를 3번 반영할 때까지 아마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봤고, 실적 장세 이 국면에서는 반도체보다는 개별주, 그러니까 반도체가 주도주였다 꺾였는데 개별주를 보자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에서 은행, 보험, 증권 모두 포함, 소비재는 K화장품, K식품, K자동차를 순위별로 선호하고 있고, 테마로는 우주방산과 조선원전 이쪽을 좋게 보는 탈 3개 하니까 이들이 좀 낫지 않냐. 그래서 우주항공, 방산, 조선원전을 이렇게 테마 쪽에선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안 된다가 아니라 이제 지금 주도권은 좀 약간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 같아요. 그런 좀 의미니까 각각의 이런 전략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굉장히 빨리 했죠. 예, 비교적 좀 빨리 좀 설명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제는 내부자 매수가 아예 없었고, 공시 쪽에서는 어제 한번 봐드릴게요. 어제 있었던 게 그 에이징랜드, 그러니까 파두의 공급을 했어요. 파도 아시죠? 저 상장하자마자 문제 생겨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에이징랜드가 지금 주문형 반도체 이 설계 개발 요걸 하는데, 그 낸드 플래시에 들어가는 컨트롤러가 있어요. 도서관 사서처럼 데이터를 선별해주는 그걸 만드는데, 기술력은 되게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파두가 그거를. 근데 파두가 그걸 하기 위해서 에이징랜드에 설계 개발을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계약 기간이 좀 길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에이징랜드 입장에선 긍정적이고, 또 에이징랜드는 TSMC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제조는 TSMC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닉스에 원래 하이닉스에 공급하거든요. 이거 파두가 보통. 근데 그건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BHI는 지금 그 LNG 복합하려, 원래 원전주로도 돼 있지만 LNG 복합하려 설비도 만들어요. HRSG인가요? 그걸 만들고 있는데 매출액이 꽤 큽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계약 기간이 길어요. 6년이라 나눠서 받겠죠. 도시바에 공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원전도 되고 LNG, 그러니까 원전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하는 기업도 좀, 왜냐면 안정적이니까 괜찮을 것 같고, 네이버가 드디어 자사주 소각 결정했습니다. 요새 임원들이 주식 계속 팔아가지고 좀 안 좋았는데, 어쨌든 요즘에 네이버 1% 정확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면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시들이 있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좀 아쉽게 끝났고요. 잘 가다가 오후에 밀려버렸고, 그래서 좀 강보합의 끝이 났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2차 전지가 오후에 힘을 빵 내다 보니까 그래도 좀 강세로 잘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빠졌죠. 코스닥도. 거래 대금도 완전히, 그러니까 거래가 대금 없는 거 보이세요? 금투세 때문에 좀 그런 것도 같아요. 지금 거래 대금이 안 나와요. 코스닥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시장이 지금 죽어 있는 시장인데, 결국 2차 전지나 이런 바이오가 살아나야 되겠죠. 바이오는 좋은데 2차 전지가 좀 안 좋아서 좀 힘들었고, 다만 오늘은 어쨌든 2차 전지 좋았고요. 오늘 외국인은 4천억 정도 대규모 매수를 해줬고, 개인이 오늘도 많이 팔았습니다. 전선주가 오늘 또 오랜만에 괜찮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셀 해운주도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근데 해운주가 올라간 건 그 중동 또 전쟁 날까봐
운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 영향이 있고 오늘 삼성 SDI도 정말 많이 빠졌지만 최근에 일단 다행히 좀 반가운 반등이 오늘 다 3사 다 나왔고 의료 AI 쪽도 요즘에 뭐 뷰노도 그렇고 좀 분위기들은 좀 살아나는 거는 같아요. 예. 그리고 예. 지능형 로봇 쪽 모바일 게임 오늘 넥슨 게임즈가 좋았죠. 요새 게임 아주 하나 히트 쳐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장비도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 전체 다 동반해서 갔고 조선주는 여전히 견조한 것 같아요. 조선 기자재까지 에스텍 중공업도 좋았고 석유화학 쪽은 하나솔루션이 그러니까 오늘 딱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왜 하나솔루션이나 배터리 같이 갔을까? 해리스 영향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참 트럼프 되면 또 빠질 텐데 참 이게 걱정은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되면 이건 좋고 누가 되면 이건 나쁘고 참 이렇게 이분법적이라 참 힘들긴 해요. 근데 어쨌든 오늘만큼은 친환경 주들이 일단은 움직였다. 이렇게. 근데 그러고 보면 또 조선주가 간 건 또 이해가 안 가죠. 조선주는 트럼프 소유주거든요. 약간 그 부분들이 있죠. 왜냐 에너지 생산 많이 할 거니까. 근데 뭐 꼭 그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오늘 풍력주 좋았고 태양광 풍력이 정말 웬일로 정말 오랜만에 분위기가 아주 좋았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완전 개별장이죠. 지금 중소형주들이 다 고르게 오르는 모습인데 다만 오늘 좀 빠진 건 HBM 관련주 일부 또 오늘 좀 빠졌고 테크윙이 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제노셈은 올랐고 통신주 좀 쉬었고 건설주도 오늘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좀 쉬어갔고요. 삼성물산이 조금 빠졌고 그리고는 크게 뭐 이렇게 빠진 거는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업종으로는 보시면 되겠고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오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가다가 오후에 빠져버렸고요. 2차전지가 좀 올라왔고 그리고 조선주도 좋았고 방산주도 다시 하루 만에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웬일로 정말 하나오션만 안 갔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머티도 올랐고 다만 제약바이오는 오늘 큰 회사들은 좀 다 빠졌어요.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약바이오 중에 일부 기업들은 쉬어갔고 코스닥에서는 오늘 알테오젠이 한번 이겼었어요. 에코프로비엠을 장중에 역전했다가 다시 밀렸지만 어쨌든 에코프로비엠도 올라갔고 반도체 소부장은 좀 혼조세였던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좀 빠졌고요. 합병이 이제 그 합병을 원래 하기로 했는데 뭐 주주분들한테 의사를 또 물어본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주주,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일단 합병을 하기로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지 아니면 뭐 반대가 심하면 안 할 수도 있고 또 찬성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아마 그런 조사들을 좀 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제약은 합병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건지 오늘 주가는 8%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마리서치가 오늘 분위기가 좋았고요. 케어젠도 좋았고 다만 수분 조금 안 좋았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간 평가가 좀 약간 보수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좀 빠졌던 것 같고 그리고 HLB 제약 올랐고요. FST가 오늘 오랜만에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그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오늘 그 전쟁 관련주들 이런 중동에서 그런 게 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도 잘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까지 좀 설명드리면서 오늘은 조금 다 일단 제가 해드릴 거는 좀 최대한 좀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빠르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그 금요일인데 사실 이제 우주항공이 함께 비행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이제 업종 하는 건 한번 쉬고 함께 배우기를 아마 다른 주제로 해야 될 거는 같은데 뭘 할지 아직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함께 배우기 우주항공 끝났고 그 다음 주제는 그 다음 주에 할 예정이고 이번 주는 다른 걸로 안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마땅한 게 없으면 그래서 한 주 건너뛸 수도 있고 해서 한번 그건 내일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수고하셨고요. 요즘에 좀 장이 약간씩은 올라가긴 하는데 아무튼 좀 뭔가 좀 화끈하게 가야 되는데
좀 쉽진 않네요. 예,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그러나 좀 그동안 있었던 좀 급락장은 좀 끝나가니까 예, 좀 기운들 내주시고 참 힘듭니다. 예, 매일매일 힘든 장인 것 같은데 잘 이겨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